통상 군사 무기, 방산이나 원전을 해외에 수출한다 이런 거는 이제 그 시장이 블랙마켓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블랙마켓이라는 건 암시장이라는 뜻이에요. 이 무기를 팔고 원전을 수출하고 하는 거는 네. 정부가 모르는 척. 이렇게 하는데 조용하게 협상했다가 나중에 이제 거래가 성사되면 업체를 내세우고 정부는 뒤에서 조용히 지원만 하고 단 투명해야 되니까 밀거래를 해서는 안 되니까 투명하게 신고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네. 대통령이 다자회의 출국을 하는데 이번에 정상 외교의 목적이 원전, 방산, 인프라 수출이라고 딱 영업사원 1호 이거를 출국 전부터 얘기를 해.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윤석열. 그 얘기를. 근데 품목을 딱딱 얘기해. 원전, 방산, 인프라. 네. 인프라. 그리고 작년에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만들겠다 그랬어요. 100일 기자회견에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무기 수출 목표를 직접 선포하는 나라도 내 기억으로는 그래요. 전 세계 그런 지도자를 본 적이 없어. 대놓고 무기 수출한다, 방산한다 이렇게 간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예. 원전하고 방산은 그 자체의 분쟁을 조장하고 위험을 감수한다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 세계의 어떤 그 가치 외교, 공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불가피하게 수출하는 것이지 네. 내가 돈 벌려고 왕창 무기를 수출한다는 거는 격떨어지는 얘기로 돼 있어. 그렇겠네요. 그래서 전 세계의 네. 어떤 지도자도 이런 얘기는 못하는 용어예요. 우리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나토 가서 예. 11개국을 만나는데 만나는 데마다 지금 한국 원전 좋습니다. 한국 원전 좋습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있는데 유럽의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네. 저거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아니 그런 건 장관을 보내든가 업체를 보내서 조용히 얘기하지. 네. 아니 또 독일 같은 정상회담인데. 탈원전 국가도 있고 뭐도 있고 나 원전 이거 왕창 짓겠다 그러면 국내 돌아가서 환경단체한테 얻어 터지고 여러 가지 그 규범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근데 그러니까 다 똥 싸지려는 게 이제. 또 그래서 나왔습니다. 변태라는 게 내가 얘기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일본의 해양 방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결국 이 원전 산업을 위한 방산을 그러면은 다른 위한 나라 지도자가 보니까 저래서 일본 손들어 주는구나. 답이 금방 나와버리지. 그 다음이 이제 폴란드예요. 네, 폴란드. 그 다음에 폴란드로 가요. 폴란드 가 있습니다. 가 지금. 있어요. 네. 네. 여기는 방산이라 그랬어요. 여긴 방산. 큰일 날 소리야. 그래요? 아니 지금 폴란드에서 뭐 우리 이제 항공기 뭐 전차 이거 수입한다 이런 얘기 나와서 이 국내 그것도 여론은 되게 좋잖아요. 우리 수출한다. 그것도 네. 조용하게 했어야 돼. 아. 봐봐 무슨 문제가 있냐. 계속 투필되고 있던데. 지금 동유럽 국가들의 네, 네. 문제는 전부 재정이 어렵고 안보 위협이 절박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러시아. 그런데 작년에 독일이 네. 처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나니까 금방 끝날 줄 알고 우리가 방위비 2%로 늘리겠다. 지금 1%거든 GDP. 그리고 무기 왕창 지원하겠다. 예. 그래서 마치 지들이 우크라이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떠들었어. 근데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니까 네. 러시아에 가스를 의존하고 있는 독일이 이제 슬슬 눈치 보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약속했던 무기를 안 줘. 그러니까 그해 가을에 작년 가을에 네. 그 우크라이나 협력 회의라고 그 나토 국방장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폴란드 대표가 딱 폴란드 국방장관이죠. 네. 30분간 독일 규탄 연설을 했어요. 저 나라는 겉으로는 러시아를 규탄하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무기 판매에 관심 더 많다. 속으로는 계산서 뽑고 있다. 네. 이래서 30분 규탄 연설을 해. 그런데 그 폴란드 가서 네. 우리 무기 좀 사줘 얘기를 이제 윤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폴란드의 그 두마 대통령이라고 네. 4월에 뉴욕타임즈 그 한미 정상회담 전에 네. 급히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마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어요. 네. 거기서 뭐라 그랬어? 저 한국은 맨날 우크라이나에 무기 좀 달라 그러는데 한 번도 답변 안 하고 포탄도 안 준다. 네. 그래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압력 좀 넣어라. 포탄 좀 지원하라고. 그 얘기 했어요. 했지. 네, 폴란드에서. 아주 대놓고 한국을 공격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응답해야 될 얘기는 네. 평화의 비전과 우크라이나를 위한 어떤 국제사회 기여, 네. 그다음에 우리의 기여가 이렇다. 대통령이 할 말은 원래 이거예요. 근데 자기가 무기 팔러가겠다고 해버린 거야. 그러면은 올해 4월 인터뷰나 작년 가을에 그 규탄 연설 그게 본심이란 말이요. 그리고 폴란드가 돈이 어디 있어? 그렇겠죠. 그런데 또 사라 그러네. 이거 못 하자는 거야 지금. 나 지금 나 뜨거워 지구망에라도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부산 엑스포가 왜 유치가 안 되는지 알아요 지금? 저기 우리가 지금 고전하고 있잖아요. 사우디에 좀 밀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우디만도 못한 거야 떠드는 수준이. 그러니까 이런 거 방산 국제사회에서. 원전 이런 거는 네. 대통령이 세일즈 하려면 비공개로 하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군사 잡지 할 때 스웨덴이 방산에 좋은 무기가 많아요. 네. 그 취재 좀 하려고 대사관에 공문을 넣었어요. 거기 방산업체 스웨덴이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을 온지 알아요? 뭐라고 했나요? 우린 그런 거 홍보 안 합니다. 우린 그런 거 홍보 안 해요. 예. 우리는 평화국가고. 그런데 평화국가인데 무기 수출은 왜 이렇게 많이 해? 한국의 6배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대외적으로는 그건 평화적인 업체 이미지. 알아보셔라. 업체 마케팅 영역이다. 그리고 우린 빠진다. 정부가 설사 있더라고 하더라도 나서지 않는다. 취재도 안 도와주는 거야. 그런데 우리 외교부 작년에 뭔 일 했습니까? 올해구나. 네. 저기 군 화력 시범에 각국 대사 초청해가지고 한국 무기 세일즈 외교부가 있는데 거기 미얀마도 왔다는 거 아니야? 미얀마도. 미얀마 지금 그러니까 민중들이 이게 도대체가 천박해서 내가. 하하. 자 그리고 방산무기 맥시멈 네. 이 정도 목표대로 최대치 수출하는 걸 잡아봐도 진짜 잭팟이 터졌다 그래도 얼마냐? 네. 얼마입니까? 150억 달러 수주 달성인데 150억 달러. 이걸 또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라 연부액으로 나누면 1년에 끼케야 5, 60억 달러야. 5, 60억. 그럼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네. 이 5, 60억 달러 벌라고 대통령이 유럽까지 가서 설레발을 치는 게 이게 국가의 격에 맞는겨? 5, 60억 달러짜리 시장이 네. 국가의 성장 동력 맞아? 아하. 그리고 다 재래식 무기요. 그러면은 봐봐요. 도대체 원전 방산 노래를 불러 노래를 좀 조용히 좀 해. 너 때문에 부산 엑스포 표 다 떨어지잖아 지금. 오히려. 왜 유럽에서 표가 안 나오는 줄 알아? 코드가 안 맞잖아 유럽의 정서하고 이게. 예. 그러니까 아메리칸 파이. 아메리칸. 이건 개와 고양이의 대화예요. 예. 개가 아빠를 들면은 놀자는 얘기거든. 네. 고양이가 아빠를 드는 건 공격할 때라고. 그렇죠. 그래서 개하고 고양이는 친해질 수가 없는겨. 안 통해. 안 통해. 거긴 표가 안 나와. 예. 도대체가 오. 내가 보니까 이 문법에 맞게 좀 얘기를 하고 이념 외교, 가치 외교라는 건 뭐냐면 이번에 나토 공동성명에도 나오고 네. G7 공동성명에도 나왔지만 꼭 기후 위기 들어가고 여성 존중 들어가고 평화 들어가고 그런 걸 가치 외교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윤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들이잖아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가치 외교는 자유민주주의. 그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왜 독재자들이 자유를 더 크게 외쳐? 이게 뭐 윤 대통령만 그럼 내가 얘기를 안 해요. 네. 인도 보십시오. 인도. 모든 과학 교과서에 주기율표와 진화론 다 빼버렸습니다. 물질과 에너지의 작동 원리도 빼버렸어요. 네. 그런 거 가르치지 말래. 힌두교 교리에 위배된다는 교. 그럼 뭘 가르치냐? 힌두교 전설에 의하면은 옛날에 100명의 아들을 낳은 전설적 여인이 있어요. 그걸 국모로 하고 숭상하거든. 국모로. 그거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싹 6월에 교과서에서 다 지웠거든. 네. 과학 교과서에서. 예. 그리고 모디가 이제 야당을 탄압했잖아요. 네루 야당 대표를 의원직 제명하고 명예훼손으로 잡아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형벌한 이 판결이 재밌어. 모디 총리를 비판했는데 네. 그 결과 모디라는 이름을 가진 인도인이 수백만이래. 그 사람들 명예까지 훼손당했다. 그러니까 형량이 엄청 어마어마하겠네요. 많은 하루 아침에 명예를 제명이야. 회수하니까. 이런 사람이 예. 지난달에 미국의 국빈 방문에서 합의한 거 보니까 앞으로 신흥 핵심 기술, 양자 컴퓨팅, 네. 우주 로켓, 6G 통신, 네. 고성능 컴퓨팅
이런 거를 앞으로 과학기술 협력을 하기로 공동선언에 넣었더라고. 네. 아니 주기율표를 못 가르치는 나라가 무슨 과학을 안 되는 거야. 이게 참 모순적이네요. 그런 모습 인도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저기 나라에서도 딱 보인다. 모디 총리가 온다 그러니까 질 바이든 여사가 기다렸어요. 그래요? 왜 그랬죠? 저하고 어디 같이 좀 가시죠. 어. 어딜 같이 갔는지 알아요? 어디 갔습니까? 과학교육재단. 그러니까 내가 한번 보니까 먹인 건가요? 연맥이려고 과학교육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총리님. 거기가 교육학 박사 아니야. 맞아요. 근데 질 바이든이 이게 교육자니까. 열이 딱 받은겨.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봐봐. 저기 저 PD는 왜 손바닥 쳐들고 아까부터 뭔지 놀랐는데 왜? 저거 뭔 말이야 저거. 알았어. 카메라 적어 보셔야 된답니다. 예. 좀 세련되게 신어준다. 그런데 봐봐요. 예. 이번에 모디가 미국 가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공동성명 합의하고 왔단 말이야. 그놈이 자유 얘기하는 그놈이 독재자야. 그래서 스웨덴 지금 분위기 제이뎀 그렇다. 연구소에서 예. 민주주의 국가 목록에서 인도를 뺐어 이제. 어허. 더 이상 민주주의 아니야. 그래서 뭐라 그랬냐? 예. 선거 독재라 그랬어. 선거 독재다. 근데 똑같은 일이 모디는 입법부를 완전히 죽탕을 냈잖아. 네. 이스라엘은 이제 사법부를 행정부 밑에 넣어버렸다. 사법부를 죽탕을 냈다고. 상권 분립이 아니네요. 네타냐후 총리가. 아하. 거기도 선거로 등장한대요. 폴란드 어때? 지금 대통령 가 있는데. 예. 바르샤바 광장에 지난달에 50만 명 시위한 거. 여기는 얼마나 살벌하냐 하면은 대통령이 러시아하고의 네트워크 의심되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네. 이것도 주로 야당 총리예요. 전직 총리고 예. 별도의 사법 절차 없이 순수한 행정 절차만으로 심사하고 구금할 수 있다. 무시무시합니다. 그걸 위한 정부 TF를 구성했다. 네. 이 발표가 나오니까 50만 명 시위요. 이것도 선거 독재요?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됐지만 독재자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민주주의가 고장 났는데 에르도안도 재선됐는데 그 나라 골 때리잖아 또. 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데 전부 미국하고 친한 나라들이거든 이게. 튀르키예, 그리고 인도 폴란드. 태평양 떠들고 다니고 자유롭고 개방된 때 뭐가 자유롭고 개방?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지금 똑같아. 네. 그 이름 올리고 있잖아.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된 게 말이요. 독재자가 자유를 더 크게 외쳐. 그렇네.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그 각 나라들의 이 모습을 보면은 뭔가 선거 독재 하에 있는 것 같다. 선거 독재라는 말이 요즘 정치학 용어로 유행입니다. 선거 독재. 독재를 선출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솔직히 말해서 독재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전체 세계 시민들이 네. 무언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징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직 지지율 거의 40% 나와요. 그렇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국민들한테 이런 상황을 알려드려야 돼요. 막아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나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민주주의 우리가 안 지키면은 네. 설령 윤석열이 끝난다 하더라도 쓰레기 치우니 똥 차옵니다 이번에는. 왜 오늘 내가 변태 차량이 옵니다. 네. 변태 차량. 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집이다 보니.